요즘 들어서 문득 제가 좀 색다른 구도의 그림을 자주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막 신경을 쓰는 건 아닌데 매번 비슷비슷한 구도의 그림을 그리는 게 스스로 식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뭘 그릴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좀 색다른 게 없나 찾아보다 보면 하루 이틀이 후딱 지나곤 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구도로 그려봐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는 또 색다른 구도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 소나무 숲 그림은 제가 그렸던 다른 풍경화들에 비해서 아주 단조로운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수직으로 빽빽하게 서 있고 앞뒤 관계들이 별로 없어서 공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구도입니다. 보통은 나무의 밑동 부분을 그려넣어서 앞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보통인데 이 그림은 그것조차 자풀과 덤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평면적인 구도에 숲속으로 스며들어온 빛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늘이 드러진 깊은 숲속에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들이 나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른 새벽의 빗줄기가 울창한 숲에 스며들 때 빛이 닿는 부분은 아주 불규칙합니다. 어떤 나무에는 밑동 부분에 빛이 닿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허리 부분에 빛이 닿기도 합니다. 그 불규칙한 빛들을 쫓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그리면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름 꼼꼼하게 스케치를 해뒀지만 빛을 쫓아서 이 정도 진행을 해놓고 보니 그림만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빛이 닿은 부분을 제외한 곳들이 색은 좀 다르게 칠하지만 명도는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 그림이 엄청 어두워졌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원래는 잘 사용하지 않던 찰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일 파스텔을 사용할 때 찰필은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필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용도는 비교적 분명한 도구입니다. 오일 파스텔을 넓고 고르게 혼색할 때 찰필을 사용하면 손쉽게 색을 섞을 수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얇게 펴 바르기에도 적합한 재료이기는 한데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찰필 사용법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일 파스텔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문교 120색입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지는 1년도 넘은 것 같던데 저는 뒤늦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전에 쓰던 거랑 비교하면 이 밝은 색들을 아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예전에 별로 쓰지 않던 금색, 은색, 형광색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색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보완이 돼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다 보면 이 흰색에 가까운 다양한 색들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전 제품에는 정작 필요한 색들이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이 제품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문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온 지 1년도 넘은 제품을 이제서야 소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제서야. 저는 확실히 얼리버드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빛이 부딪힌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윤곽을 아주 흐려줍니다. 나무 기둥과 그 뒤쪽의 숲도 뚜렷한 경계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빛이 닿은 부분은 색도 과장하고 명도도 도드라지게 표현하면 더 선명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의 잔가지들은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가느다란 선의 표현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선의 표현은 그림에 긴장감을 주면서 다채로운 느낌을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선의 요소를 그림에 정착시키는 게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점, 선, 면, 부피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선의 요소를 가장 까다로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그어 놓으면 선을 기준으로 사물이 양분되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양분돼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선이 공간에서 이질감을 갖게 되면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특히 이렇게 선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상을 그릴 때는 선을 다스리기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거슬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일정한 강도로 선을 긋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개의 선이라도 빛에 노출되는 각도나 보는 방향 등의 조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상태가 됩니다. 선이 연장되면서 한 번의 꺾임이 생기면 한 번의 색과 명도를 바꿔준다는 생각으로 선을 그어봅니다. 강하게 그어진 부분은 도드라지고 여리게 그어진 부분은 공간과 호흡하면서 더 다채로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을 다루다 보면 이렇게 많은 선을 그어야 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선이 공간 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